네, 이처럼 2026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수능의 특징과 향후 입시 전략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국 제일입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이제 수능이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도 이제 킬러 문항은 배제했다. 이 기조는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난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약간 분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불수능은 아니었다. 네. 특히 국어, 수학이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불수능은 아닌데도 변별력은 확보했다. 학생들도 이제 뭐 상위권, 중위권 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학생들한테 특히 좀 유불리를 좀 따질 수가 있을까요? 네, 보통 수능의 난이도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0 이상이면 네. 불수능, 그다음에 이하면 좀 쉬운 수능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 국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9점. 엄청 어려웠던 거네요. 그 정도면은 불수능은 아니고 물수능도 아니고 네. 이 정도 수능이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보통 140대 후반 정도가 나오면 네. 어려운 수능으로 보고 있고요. 네. 수능이 쉬워지면은 상대적으로 실력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서 네. 상위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능이 너무 어려우면 중하위권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작년 수능 정도의 그런 표준 점수 최고점을 기조로 해서 올해 출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시험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뭐 출제 경향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평가원에서 얘기한 대로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특히 6월, 9월 모의고사와 연계성이 잘 보이는 그런 네. 수능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분석하고 이런 학생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공교육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바람직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된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앞두고 사실 그 사탐론 광풍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뭐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가 거의 뭐 절정을 이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 사탐론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뭐 사실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다고 하던데요. 네, 평가원에서는 특히 탐구 과목에 대해서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출제 기조를 밝혔는데요. 이게 사탐이 9과목, 과탐이 8과목, 총 17과목에서 2과목을 골라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탐구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는 네. 없지만 과목 간의 유불리를 완전하게 없애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택 과목 간의 탐구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네. 크게 난다는 뜻은 과거 입시를 보면 사탐 과목의 경우에 최소로 표준 점수 차이가 나면 5점, 과탐 과목의 경우에 공통 수능 이후에 최대로 차이가 나면 12점까지 차이가 나서 예.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거의 77%의 학생이 사탐을 선택한 상황에서 그렇죠. 과목 간에 큰 표준 점수 차이가 나게 되면은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입시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붙어야 할 학생이 떨어지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학생이 붙거나라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사탐론 현상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되는 게 그 자연계에서 상위권 학생들 이제 높은 과를 이제 뭐 그 점수가 높은 과를 쓰면 수능 최저 충족 기준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네. 과탐 이제 사탐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 과탐 이제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등급 따기가 어렵잖아요. 이 친구들은 좀 고민이 많이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수시, 최저가 과탐을 필수로 하고 과탐 2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수시에서 내신이 좋고 학생부가 좋아도 탈락할 위험성을 안게 됩니다. 그 소장님 같은 이제 그 민간 입시 기관이나 또 이제 공교육 기관 학교에서도 입시 전략 세우기가 상당히 좀 올해는 까다롭겠어요. 사탐론 현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이제 수능은 끝났지만 사실 이제 입시는 수능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뒤에 후속 절차가 이어질 텐데, 자, 학생과 학부모 이제 입시 전략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대학 가기 어려운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의대 증원이 사라졌고 모집 인원은 비슷한 상태에서 지원 인원은 대폭 증가했기 그렇죠. 때문에 황금 돼지띠 때문에 훨씬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안정 지원을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5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올 텐데 정시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당장 내일 모레부터 수시는 대학별 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면접이나 논술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면접을 갈지 논술을 보러 가야 할지 시험을 이런 걸 판단하시게 될 텐데 가능하면 안정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학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분명히 이제 좀 예상보다 못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런 수험생들에게 이제 응원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모든 수험생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올해 입시의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점수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 자료도 살펴보시고 교차 검증도 하셔서 원하는 목적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